자, 근대국어 정리합시다. 일단 근대국어에서 근대국어의 특징이지요. 네, 근대국어의 특징인데 보통 17세기부터를 근대국어로 봅니다. 그래서 근대국어에 우리 시기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 부분을 보면 17세기 이후부터 17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냐 아니면 19세기 정도까지를 근대국어 시기로 좀 봅니다. 20세기는 이제 현대국어 시기로 좀 보는 거죠. 특히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설정됐었던 그것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를 현대국어의 본격적인 시작 시기로 좀 보기도 하지요. 일단 근대국어의 특징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기가 그러하고 어떤 변화와 변화상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첫 번째 뭐가 사라진다? 방점이 사라지죠. 방점, 그 다음에 성조라고 해요. 높고 낮음, 길고 짧음이죠. 성조, 방점과 성조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 기본적으로 좀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하기엔 그렇고 여기에 묶어야 되는데 그러나 장음이죠. 장음에 관련된 건 좀 남아 있는데 상성이 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죠. 상성이 뭘로 바뀐다? 상성이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긴 소리 되게요. 장음으로 변화를 했는데 현대국어에서 요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하느냐? 현대국어에서 긴소리대기라고 얘기합니다. 긴소리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긴소리로 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근대국어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특징이다라는 점이죠. 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용됐었던 이체자라든가 독특한 문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점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자 소실이 좀 나타나게 되죠. 문자 소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소실이 발생을 했는데 문자 소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요거는 16세기부터 중세국어 시기부터 나타나기는 시작을 했어요. 16세기부터 시작됐다. 왜 16세기를 언급하냐? 16세기는 중세국어 시기로 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사라진 것이 뭡니까? 일단 여린 히읗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옛니응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반치음도 이미 사라졌죠.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지만 그 다음에 모음에서 아래아 등이 소실됐다, 사라졌다, 사용을 안 하게 된 거죠. 소실된 겁니다. 근데 이 아래아는 가장 늦게 소실이 됩니다. 음가는 이미 16세기부터 붕괴되기 시작했고 19세기까지 계속 사용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저 표기까지 사라지게 돼요. 아래아는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얘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문자 소실 중에서 특히 아래아의 변화죠. 요거 아래아라고 체크해 놓을게요. 아래아의 음가 붕괴와 음가 붕괴 또는 혼란이라고도 얘기해요. 음가 붕괴 또는 혼란이라고 하는 부분과 음가 붕괴와 그 다음에 표기에서 소멸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표기가 소멸된 건 근대국어가 지나서 현대국어 시기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아래아가 일단 모음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실이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일단 16세기죠. 16세기에서는 둘째 음절이에요. 둘째 음절에서 아마 요것 때문에 중세국어랑 같이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별표 쳐놓으세요. 이 부분은 중세국어가 묶어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요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뭘로 바뀐다? 으로 바뀌어요.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로 바뀐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가서 18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네, 한 200년 정도 차이를 두고서 18세기에는 네, 첫째 음절의 아래아가 변하게 돼요. 음가라든가 표기가 변하게 되죠. 요거는 드디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로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거 예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잘 나오고 심지어 수능형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거죠. 15세기에는 네, 요거 센츄리로 이렇게 체크할게요. 15세기에는 네, 마을이란 뜻이죠. 마잘이라고 하는 것이 자, 16세기, 18세기까지 지나가야 되겠네요. 18세기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요거는 당연히 아로 바뀌겠죠. 네, 18세기니까 아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이 두 번째는 반치음도 사라졌으니까 요것도 색깔 바꿔볼까요? 네, 이응으로 일단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아가 뭘로 바뀐다? 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마을 이렇게 바뀝니다. 마을로 바뀌게 되죠. 만약에 중간에 16세기나 또는 17세기로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네, 마잘에서 중간 과정은 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마잘 17세기 정도는 마을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아니고 네, 18세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 좀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체크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소멸이 되고 18세기 예시가 좀 저쪽으로 붙었네요. 다음 세 번째 표기는요. 네, 표기는 음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음가 붕괴부터 체크해야 되겠네요. 자, 음가에 혼란이 시작된 거 하니까 발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입니다. 음가의 혼란은 16세기. 여러분들이 아마 예시작품으로 배울 때는 수학원의 정도 시기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표기가 기록이 소멸이 된 거죠.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20세기라고 보는 것이 맞죠. 자, 표기법에서는 표기법은 19세기까지 원활하게 사용이 됐었던 걸로 봐요. 발음은 어떻게 발음의 음가는 좀 완전히 붕괴됐지만 해서 표기 소멸은 20세기 현대국어 시기에 와서 오는데 이게 여기에 관련된 것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좀 줄여서 한맞통이라고 하는데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정해지고 나서 아래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아 부분은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다. 아주 잘 되는 부분이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의문적인 변동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아 부분이고 이제 변화상 특징을 좀 보게 되는 네 번째 내용은 종성법의 변화가 나타나죠. 네, 종성법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냥 근대국어 시기만 언급하지 않고 15세기를 같이 언급할 거예요. 종성법의 변화인데 자, 15세기에는 팔종성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가느다란 물방울 사요 해가지고 시옷과 디귿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 포커스가 되는 것은 디귿과 시읒을 사용한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를 물어본다면 디귿과 시읒이 동시에 있는 15세기. 그죠? 네, 디귿과 시읒이 동시에 사용되는 15세기. 이게 언제까지? 팔종성법은 16세기까지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이 15세기까지 팔종성법이 사용이 됐다면 16세기는요, 17세기는요, 네, 16세기까지는 팔종성법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드디어 17세기로 옵니다. 17세기로 오면 7종성법으로 바뀌게 돼요.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7종성법은 현대국어도 7종성법이에요. 네,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7종성법을 옛날 7종성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사용된 글자들을 보면 가녀린, 네, 디귿이 빠집니다. 물방울, 네, 옛 이응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사해서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것은 시옷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네, 시옷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옷이에요. 디귿은 사라집니다. 밑으로 하면 디귿은
사용 안 되는 거죠. 디귿이 사용 안 되고 있다. 요걸로 아마 문제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시옷을 사용하지만 디귿은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요게 근대 국어식이에요. 지금 여기 언급했던 요 17세기가 근대 국어입니다. 요거는 중세 국어식이고요. 중세 국어식이고 그러면 현대 국어. 예, 현대 국어는 뭡니까? 역시 칠종성법이죠. 예, 현대 국어도 칠종성법인데 현대 국어는 이거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뭐뭐뭐뭐 사용합니까? 가느, 다란, 물방, 울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옛날 칠종성, 요거를 현대 칠종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 근대 국어 시기는 바로 요걸 물어보겠다라는 뜻인데 시옷만 사용합니다. 디귿이 사용이 안 돼요. 요 차이를 좀 느끼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성법. 자, 종성법 가장 중요한 거죠. 다음에 5번째로 갈까요? 네, 5번째로 가면 자, 15세기와 비교했을 때 네, 적기 법칙에 또 변화가 나타나죠. 적기 법칙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칼이 좀 좁으니까 요거 밑으로 할게요. 자, 15세기에는 어떤 적기 법칙이 있었나요? 네, 적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걸 연철이라고 얘기하죠. 중세국어, 그죠? 예, 곧,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같이 문제를 물어보면요. 아주 폭넓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15세기고, 그 다음에 16세기는 뭐가 됩니까? 16세기는, 네, 적기가 나타나고요. 플러스, 간간히 끊어적기가 사용이 됩니다. 끊어적기도 사용돼.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자어론. 근데 이 분철로 사용되는 이 끊어적기는 현대국어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현대국어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현대국어는 끊어적기 시대예요. 끊어적기 시대요. 그 다음에 16세기로 지나서 띠리리리리띠 쭉 가는 거죠. 뭘로 갑니까? 이제 17세기 지나서 18세기, 17세기죠. 그래서 17세기 이후부터는 뭐가 됩니까? 거듭적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적기. 요거는 요렇게 좀 확대해 볼까요? 그래서 17세기에는 17세기 이어적기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끊어적기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다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중점 포커스가 되는 거듭적기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거듭적기가 등장이 됩니다. 이 거듭적기를 요 거듭적기를 한자어로는 중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철. 아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서민들이 한글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거듭적기 중철을 과도기적 표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중간을 걸쳐가는 과도기적 표기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하나 더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거듭적기죠. 그래서 17세기에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자주 사용되지 않고 가끔씩 보여요. 가끔씩. 이어적기가 아무래도 더 우세하고요. 끊어적기도 가끔 보이는데 거듭적기는 더 뜨문뜨문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과도기적 표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밤물에서 요거를 예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15세기 먼저 해봅시다. 15세기에는 센츄리죠. 15세기에는 밤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6세기인가요? 네, 16세기로 가면 밤을 이렇게 바뀔 거예요. 끊어적기로 바뀌는 거죠. 현대국어와 굉장히 같을 겁니다. 그런데 17세기로 가게 되면 네, 밤을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디귿과 여기 디귿이 같죠? 해서 요거 이어적기, 요거 끊어적기 순서적으로요. 그 다음에 요거 거듭적기입니다.
끊어적기가 현대국어에 사용되니까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거고, 문제집이나 여러 가지 설명에서 끊어적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데 등장 시기는 16세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끊어적기가 두 번째 등장 시기에 해당이 된다. 순서를 물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포커스, 이어적기가 1번, 끊어적기가 2번, 그 다음에 거듭적기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듭적기는 좀 지나서 사라지게 되죠. 다시 그렇게 됩니다. 일단 중요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중요도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야 될까요? 자, 여섯 번째로 언급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순으로 좀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정리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계음화와 이 의문 파트예요. 의문 파트예요. 조사나 어미는 좀 다음 파트로 하게 될 거고, 자, 국계음화나 두음 법칙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또 어두자음군도 있을 거고 된소리도 있을 거고 15세기로 넘어가면 15세기에는 어두자음군이 두 개가 있었죠. 어두자음군 합용병서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비읍계 합용병서가 있었을 거예요. 요거는 근대 국어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읒계 합용병서가 있었을 겁니다. 요 두 개의 병서자가 쓰이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비읍계 합용병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때도 어두자음군이 사용이 되긴 되는데 이때는 뭐만 사용이 되냐? 비읍계가 소멸되고 시읒계 합용병서만 사용이 됩니다. 합용병서만 남게 되고, 그러면 이 어두자음군에서 요거 말고 그러면 비읍계는 뭘로 바뀌었느냐? 비읍계는 된소리로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비읍계 합용병서는 소멸된 걸로 본 겁니다. 시읒계 합용병서만 사용이 되고 비읍계 합용병서는 소멸된 걸로 봅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일곱 번째 같이 묶어서 좀 보게 되면, 자, 거센소리 대기와 된소리 대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근대 국어 시기에는 그래서 된소리 대기 현상과 된소리 대기, 한마디로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받침과 초성이 만나서 된소리로 된다든가, 그죠? 또는 거센 소리가 되는 거죠. 거센 소리 대기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덟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 의문의 변동에서, 두음 법칙과 국계음화를 좀 볼 거예요. 요거는, 또 헷갈리니까,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5세기에는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두음 법칙 X. 그 다음에 국계음화도 안 지켜졌죠. 이 모음 앞에 디귿 지읒으로 변하는 것.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디귿이 여유, 이야요 앞에 쓰이게 되면 이것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서 발음을 쉽게 하려는 그 변화가 15세기는 안 쓰여서 되게 투박한 발음이었죠. 근데 이것이 17세기 근대국어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 두음 법칙이 일부 나타납니다. 두음 법칙이 일부 나타나게 되는데 두음 법칙 중에서는 이 모음 앞에 니은이, 그죠? 이 앞에 니은이, 그죠?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음 앞에 니은이 탈락하게 되는 현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어떤 그 두음 법칙이나 국계음화가 나타났다기보다는, 그죠? 두음 법칙이나 국계음화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인즉슨 두음 법칙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두음 법칙 부분에서. 자, 됐나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구개음화가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개음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씩, 뭡니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었던 거죠. 점진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죠. 구개음화가 슬슬 사용이 안 되는 게 기본 모토였지만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요거 특히 여기 구개음화 관련된 것은 지읒 치읒이 뭘로 바뀐다? 원래는 구개음이 아니었어요. 치조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소리야, 그죠? 이빨과 관련된 소리로 다뤘었는데, 치조음에서 뭘로 바뀝니까? 구개음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설마 이것까지 우리가, 그죠? 문제를 다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것까지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알아두면은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었나요? 두음 법칙 구개음화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하면 거센 소리 대기죠. 네, 축약에 해당이 되는 거센 소리 대기, 격음화죠. 격음화가 그죠? 네, 거센 소리 대기가 또 슬슬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가 일부 발생이 됩니다. 일부 발생을 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두겠습니다. 이 거센 소리 대기와 좀 관련되는 거죠. 네, 거센 소리 대기가 나타나는 것은, 자, 요거에 관련돼서 컨퍼런스를 좀 할까요? 네, CF로 한번 해봅시다. 자, CF를 해보면, 자, 근대 국어식에는 제음소화라는 것이 있어요. 제음소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음소화는 근대 국어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전에 근대 국어식 제음소화가 있는데, 자, 이거는 거센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 거센 소리를 2차적으로 나눠서 쓴 겁니다. 거센 소리, 피카츄 털이라고 할까요? 카톡 픽처라고 할까요? 피카츄 털로 합시다. 자, 피카츄 털에 해당이 되는, 또는 카톡 픽처에 해당되는, 거센 소리를 나눠서, 다시 한번, 나눠서 적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음소화는 나눠서 분석하는 거죠. 거센 소리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뭘로 나눈 겁니까? 히읗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것이죠. 나눠서 분석했다 해서 예시를 들면 여기에다 바로 하겠습니다. 거센 소리. 일단 피읍은 뭘로 나눠서 봤다고? 비읍 플러스 히읗. 히읗을 나눠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역은 기역 플러스 히읗. 히읗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읓은 지읒 플러스 히읗. 그 다음에 티귿은 디귿 플러스 히읗 해서 이렇게 히읗 계열로 뽑아서 나타난 거죠. 바가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바가지다를 힘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죠? 힘과 나눠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바가지다를 힘과 합쳐버리면 피카츄 털이 돼버려요. 이렇게 제음소화에 반대되는 거센 소리 대기가 일부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일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음의, 음운 중에서 모음의 변화를 좀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음에서 가장 우리 15세기, 16세기 때 보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이런 것들을 아마
체크를 했었을 거예요. 단모음 체계표에서 아마 공부를 좀 했을 텐데 네, 몇 번인가요? 9번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9번은 모음 파트의 변화를 좀 체크할까 합니다. 그래서 원순 모음화가 드디어 원순 모음 자체가 아니라 원순 모음으로 변하는 거죠. 원순 모음화가 발생이 됐다 또는 등장을 한 거죠. 자, 이 원순 모음화가 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두 입술이 붙는 소리. 자, 양순음이라고 얘기해요. 양순음 조건은 양순은 뭡니까? 두 입술이 붙어서 나는 소리죠. 미음, 비읍, 피읍. 그렇죠? 미음, 비읍, 피읍에 해당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미음, 비읍, 피읍. 요거죠. 거기에 양순음의 여기 양순음 플러스 모음으로 할까요? 예, 모음으로 해야 되죠. 모음입니다. 요거 의예요. 자, 양순음 플러스 의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여기로 할까요? 네, 요 의가 얘가 우로 바뀌었어요. 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5세기에는 15세기에는 물이라고 했던 것이 17세기에는 뭘로 바뀝니까? 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미음 때문에. 비읍은 뭐 불이 있는데 예시는 좀 줄여서 이 정도로 좀 할게요. 원순 모음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문적인 변화를 좀 살펴봤지요. 네, 의문 변화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두음 법칙이죠. 예, 요 예시를 좀 들지 않았는데 요거의 예시는요. 네, 요거의 예시는 님금아 아라숏에서 님금이 임금으로 바뀌는 요겁니다. 임금으로 바뀌는 거죠. 두음 법칙. 첫 소리에 니은이나 리을이 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그래서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거나 또는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거나 또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응은 써봤자 형식 초성, 형식 형태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가가 없어요. 모음 초반에 쓰면 그런 특징은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얼추 좀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이어서, 표기와 의문에 이어서 이제 문법적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법적인 변화 부분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참, 여기서. 그렇죠? 요거 아래아 적기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모음조화는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 10번째, 현대국어도 모음조화 안 지키죠. 모음조화가 근대국어 시기에 파괴가 된 겁니다. 안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깡총 써야 될 걸 깡충 쓰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모음조화 표기가 또는 발음이 파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쭉 근대국어의 변화인데 여기서 1차 좀 나눠서 1차 좀 나눠서 여기가 의문과 요 라인이 의문과 그렇죠? 의문과 그다음에 그 종성법이죠. 네, 의문과 표기의 어떤 변화죠. 의문과 표기의 변화를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문법적인 변화를 11번째부터 또 체크하겠습니다. 11번째는 문법적인 변화. 그렇죠? 또는 문법과 어휘적인 변화 부분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11번째. 첫 번째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형어미 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형어미 기는요. 근대국어 시기에 등장한 것은 아니고 16세기 중세국어에 이미 등장을 했어요. 명사형어미 기를 활발히 사용을 했어요. 활발히 사용했다. 요거 말장난치기 좋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 먼저 언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사형 어미 기는 16세기에 등장합니다. 중세국어 시기에 16세기에 등장을 해요. 아당하기라고 하는 수학원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활발히 사용이 됐다. 다시 한번 명사형 어미 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죠. 명사형 어미에 대해서 좀 체크하겠습니다. 여기는 16세기라고 했네. 그럼 명사형 어미를 다시 시리즈로 보면 자, 첫 번째 15세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옴과 움이 있었어요. 15세기에는 명사형 어미가 옴과 움이 있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체크한 것처럼 16세기에는 뭐가 있었다? 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명사형 어미 기가 등장하게 된 거죠. 정확히는 명사형 전성어미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걸 명사형 어미 또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때는 활발히 사용된 거예요. 처음 등장했다. 근대국어 시에 처음 등장했다. 틀린 표현이 돼요. 말장난칠 수 있죠. 근대국어 시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16세기에 이미 기는 등장을 했어요. 16세기에 등장을 했다. 네, 그거를 좀 구분하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렇게 등장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가 있으니까 이제 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네, 주격조사 뭐가 가가 등장하죠. 가가 등장을 했다. 다시 한번 주격조사 가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복습 들어갑시다. 주격조사. 자, 첫 번째 15세기 이제 숫자만 써볼게요. 네, 15세기에는 주격조사가 뭐가 있었죠? 제로 주격 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제로 주격 요게 있다가 그죠? 네, 요거 가요. 잠깐만, 요거 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주격조사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주체 보조사 말고, 주격조사, 보조사 말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7세기에 가서, 네, 두 번째로, 네, 17세기에 와서 가가 등장해서, 네, 제로 주격, 모음이 요것은 거의 사용이 잘 안 되고요. 이하고 네, 가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17세기부터 그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네, 뭐 결합 조건보다 이게 등장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둔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모음접하게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래아도 미리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죠? 아래아를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제 좀 하긴 했네요. 다음 뭡니까? 조사고 또 어미로 다시 어미와 조사를 좀 하면 13번째 그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수학원의 파트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네, 삽잡잡을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객체 높임 네, 선어말 어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네, 요거죠. 요것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네,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확 사라진 건 아니고 네, 사라져감 요렇게 할게요. 쓰일 때도 있고 언어라는 게 서서히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또 뭐였나? 자, 우리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할 때 요것도 15세기부터 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15세기에는 그죠? 네, 요렇게 쓰였죠. 네, 순경 비읍이 쓰였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옆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네, 지읒에 네, 잡이 쓰였죠. 그 다음에 반치음에 잡이 쓰였죠. 요 아랫부분이 순경은 비읍으로 쓰였어요. 그러다가 네, 삽잡잡이 쓰이다가 네, 16세기로 들어가면 네, 16세기로 들어가면 네, 삽이에서 네, 순경은 비읍이 아니라 삽, 잡,
그 다음에 네, 잡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삽잡잡으로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순경음 비읍이 사라져서 삽잡잡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럼 17세기에는 그럼 어떻게 쓰였을까? 17세기에는 네, 전부 다 뭘로 통용이 됩니까? 앞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특히 요 반치음 요 부분이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이 앞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삽과 잡은 17세기에서도 일부 쓰였습니다. 네, 삽, 잡, 앞이 쓰이고 있는데 요것이 네, 사라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 빈도가 뚝 떨어졌다.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점차 사라졌다. 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이 또 있죠. 여기 좀 지우고요. 여기 좀 지우고 15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14번째구나. 네, 14번째로 넘어가면 14번째는 그죠? 네, 14번째는 어휘로 넘어가기 그렇고 네. 뭐 의문이 뭐가 쓰이지 않았다 요거 좀 나중에 하고요. 굵직굵직한 걸로 하는데 과거형 시제죠. 네. 과거형 시제 관련된 걸 정리하는데 이거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 관련이 됩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표현이 좀 변화가 있어요. 선어말 어미가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죠? 네, 이제 체크 들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하얀색으로 좀 내려서 15세기에는 과거 시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제 없었어요. 표현 자체가 없었어요. 굳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면 네, 더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국어도 더는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어떤 더 또는 다가 사용이 되면서 네, 다시 한번 더, 다. 요 앞뒤에 어간과 어미가 다들 있는 구조죠. 더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더를 기준해서 요것이 어떤 과거의 경험을 환상하는 거죠. 네, 경험을 환기하는 것이 과거 시제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역할을 하긴 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소환하는 그런 내용이 과거 시제 역할을 한 거죠. 과거 시제 자체가 아니라 과거 시제 역할을 해줬어요. 15세기에는. 저런 정도였다. 기본적으로는 과거 시제 표현은 따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15세기에서도 그렇게 유지되다가 17세기에 오게 되면 근대국어 시기로 좀 잡게 되면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네. 한마디로 과거 시제가 사용되지 않은 건 네, 기본형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기본적인 형태 또는 네, 현재형이겠죠. 네, 현재형을 주로 써서 과거 시를 나타냈던 것이 17세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게 되죠. 뭡니까? 현대국어와 비슷한 at과 ot이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시옷이 사용되지 않는 at과 ot이 등장하게 되죠. 과거 시제를 나타내게 되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래서 요게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15번째로 보면 요거는 뭐 출제 빈도가 뭐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편의상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리을 이응형이 있었죠. 리을 이응형의 표기 방식이 있었다가 요거 뭡니까? 중기계 달아 하는 부분이 있죠. 달아 볼에서 요거랑 요거 봤을 때 리을 이응형이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16세기에는 어떻게 된다? 리을형이 사용이 됩니다. 리을형이 사용돼서 요거 달라 요렇게 사용하게 돼요. 16세기에는 얘랑 리을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는 오히려 좀 혼란. 17세기에는 니은형이 등장하는데 과도기적 표현 방식의 성격이 좀 있다라고 그랬죠. 거듭적기에서 그것과 비슷하게 요거는 뭡니까? 달나 또는 올나 뭐 이런 거죠. 요거 좀 다른 예시로 해볼게요. 어디 동산에 올라가 아니라 올나 이렇게 쓰이거든요. 니은형이 쓰이게 되는데 요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동산에 올라가에서 올라 리을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발음이 좀 더 부드러운데 올나 또는 달나 이렇게 쓰게 됐다는 얘기죠. 니은형이 쓰여 있어서 순서가 17세기 국어는 오히려 순서가 좀 16세기만도 못한 16세기 오히려 뒤로 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거의 원인이 뭘까? 문화가 퇴보한 건가요? 아니죠. 한글 사용에 좀 어떤 익숙함이 부족했었던 그 당시에 양반도 그렇고 평민들도 그렇고 한글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다가 사용할 때 좀 이 과도기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요 정도면은 아마 웬만한 근대 국어에 대한 것은 시험용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나머지 근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각이나 색채를 감각하고 색채를 되게 많이 썼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휘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좀 현대국어와 또는 중세국어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뭐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